안녕하세요. 지혜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미묘하고도 이상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박말순 어르신의 하루를 통해 놓치기 쉬운 치매 초기 증상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말순 어르신은 올해 70이 되셨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고 계신데요. 이전까지는 큰 불편 없이 지냈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자꾸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려고 국자를 찾는데 글쎄 그 국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는 정신이 없었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는데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는 온 집안을 돌며 분명 여기 뒀는데 하고 찾기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냄비에 밥을 올려놓고 불을 켠 채 밖에 나가버린 적도 있으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연기 난다고 문을 두드려서 그제야 황급히 뛰어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어르신은 처음엔 나이 탓이라 여기셨습니다. 이 나이면 누구나 깜빡깜빡하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정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딸아이의 방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 전엔 이런 적 없었잖아. 그 말에 어르신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합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병원 검진을 권유했고 어르신은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지만 결국 함께 기억력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생활 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고 그날부터 어르신은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무엇을 잊었는지, 무슨 실수가 반복됐는지를 메모하다 보니 어느새 수첩 한 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게 단순한 건망증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름도 흰머리도 받아들였지만 기억이 흐릿해진다는 사실만큼은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도 박말순 어르신은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냄비에는 타이머를 걸어두고 약은 냉장고 문에 메모로 붙여두었습니다. 물건 자리는 정해두고 다른 데 두지 않도록 스스로 훈련도 하셨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치매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자세로 바뀌신 거죠. 박말순 어르신이 깨달은 첫 번째 이상한 신호는 바로 물건의 위치를 반복해서 잘못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인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신 어르신의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이어갑니다. 76세 최정식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최정식 어르신은 올해 76,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마을회관 바둑 모임에 나가거나 아파트 화단 가꾸기에 참여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생활을 해오셨죠. 그런데 요즘 들어 어르신의 일상에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시간 감각의 이상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8시 뉴스에 맞춰 일어나고 11시에 마실을 나가던 어르신이 어느 날부터인가 시계를 자꾸 헷갈려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지금이 몇 시야?
당신 지금 저녁 먹고 나서 왜 또 밥 차리려고 그래? 아내는 처음엔 우스갯소리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자 걱정이 점점 커졌다고 하네요. 어르신은 어느 날 회관 모임에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10시에 나간 건데 왜 아무도 없지? 알고 보니 오후 2시였던 겁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 움직이다 보니 몸이 기억하는 시간만 믿고 행동했던 거죠. 이후로도 아침인 줄 알고 양치한 다음 잠옷을 입은 채 밖으로 나가려 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이 말려서 되돌아온 일도 있었죠.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일 감각도 함께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교회에 가지 않으셨고, 화요일에는 목욕탕이 쉰다는 걸 잊고 헛걸음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르신은 내가 이제 늙었구먼 하고 쓴웃음을 지으셨지만, 가끔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계신 날도 늘어갔습니다. 아내분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노인정에서 열리는 건강검진에 함께 가자고 권하셨고, 처음엔 괜찮다고 하시던 어르신도 점점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결국 검진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기억력보다는 시간 감각 저하를 먼저 느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요일이나 날짜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최정식 어르신의 경우에도 기억력보다는 시간에 대한 혼란이 더 먼저 나타난 치매 초기 증상이었던 셈이죠. 검진 결과는 경도인지장의 가능성, 즉 치매 전 단계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르신은 기억보다 시계가 먼저 흐릿해지는 거였구먼이라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좌절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휴대폰 알람을 이용해 하루 일정을 시간마다 설정해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 시간, 복용 시간, 마실 나가는 시간까지 매 시간마다 울리는 알람을 들으며 조금씩 리듬을 되찾기 시작하신 겁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작은 탁상 달력을 놓고 하루하루의 작은 일정을 적어가며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되새기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최정식 어르신이 발견한 두 번째 이상한 신호는 시간과 요일 감각이 흐려지고 생활 루틴이 자주 꼬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고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면 분명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신호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의 세 번째 이야기. 72세 이정희 어르신의 일상에서 발견된 신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정희 어르신은 서울 노원구의 한 조용한 빌라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모두 분가한 상태라 어르신은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르신의 주변이 조금씩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던 분이었는데 이젠 빨래가 며칠씩 쌓이고 식탁 위에는 며칠째 놓인 그릇이 그대로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몸이 피곤하신가 보다 했던 자녀들도 방문할 때마다 어수선한 집안을 보고 놀라곤 했다고 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욕실 바닥에 미끄러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어르신은 아, 그거 그냥 괜찮아졌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예전엔 깔끔한 걸 유난히 좋아하셨습니다. 장판 틈 사이 먼지도 꺼림칙해 하며 항상 물걸레질을 하셨고 김치 냉장고도 정리정돈이 철저하셨죠. 하지만 요즘은 식사 후 설거지도 미루고
싱크대 안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주위엔 오래된 물때가 끼었고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자꾸 쌓였습니다. 딸이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이거 며칠째 안 치우셨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멋쩍은 미소만 지으시며 아이고 나도 깜빡했네 하고 대답하셨죠. 하지만 깜빡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청소기 위치를 잊어버려 찾지 못하거나 화장실 세제를 샀는데 어디 두었는지 몰라 또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정희 어르신이 그 상황에 대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어질러졌을 뿐이지 뭐. 이 나이에 깔끔하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반응은 단순히 무기력함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의력 저하와 판단력 저하로 인해 스스로의 생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자녀들이나 친구들은 이런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난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희 어르신의 딸은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경도 인지 저하 의심, 특히 집안 환경 인식 능력과 일상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에 주기적인 일상 점검과 약물 치료로 생활 습관을 다시 잡아가고 계십니다. 딸은 말합니다. 엄마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기억보다 그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집안이 어질러지고 주방이 엉망이 되며 그 안에서 어머니는 점점 자신의 삶을 정돈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세 번째 이상한 신호는 생활 공간의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우울증이 아니라 치매의 전조일 수 있으니 가까운 분들의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75세 여성 박형자 어르신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형자 어르신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40년 가까이 거주해온 분입니다. 동네 병원은 물론 마트, 버스 정류장까지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생활 반경 속에서 조용히 혼자 살아오셨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어르신은 점점 길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오늘따라 헷갈리네 하며 엘리베이터를 반대 방향으로 탔고 집 현관 앞 복도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익숙한 동네 약국에서 나오신 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집을 찾지 못해 무려 40분 동안을 같은 블럭을 돌고 또 도셨습니다. 그날은 마침 이웃이 어르신을 알아보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요즘 마트에서 계산을 마친 뒤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몰라 물건을 들고 제자리만 맴돌거나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지 못하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셨습니다. 박형자 어르신은 평소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생일이나 손주 이름까지 자세히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자랑이었는데 최근에는 자신이 자주 가던 미용실의 위치도 헷갈리고 병원 예약 날짜를 반복해서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날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르신은 후에 지인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혼자 타는 일이 점점 불안해졌고 심지어는 같은 단지 내 친구 집에 가는 길도 메모지를 보고 따라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길을 헷갈린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공간 진압력 저하라는 치매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던 장소, 가야 할 방향,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박형자 어르신은 결국 자녀들의 권유로 신경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공간 감각과 관련된 인지 영역에서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평가되었죠. 이후 어르신은 자녀들이 마련해준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시 방향 감각과 장소 기억을 자극하는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주변의 지지와 동행 덕분에 지금은 혼자는 무서워도 같이 가면 괜찮다고 웃으며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도 다녀오시고 근처 공원 산책도 천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상한 신호는 익숙한 길에서도 자꾸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이건 공간 진압력의 저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이며 가능한 한 빠르게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74세 김준기 어르신의 이야기로 다섯 번째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김준기 어르신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한 성격으로 하루 일과를 꼼꼼히 정리하고 식사도 제때 하시며 건강관리에 힘써 오셨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어르신은 이상하게 짜증이 늘고 성격이 변한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무던하고 인자했던 어르신이 작은 일에도 언성을 높이거나 자주 나를 무시하는 거냐는 말을 하며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 형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요 하고 농담 섞인 말을 던졌을 때 김준기 어르신은 심하게 분노하며 그딴 소리 들으려고 만난 줄 아나라며 자리를 팍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전 같으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었기에 모두가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해 전화를 뚝 끊거나 나 그냥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둬라며 화를 내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무엇보다 자신이 짜증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본인은 잘 모른다는 점에서 자녀들은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치매 초기에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보다 더 먼저 성격 변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 이성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판단하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준기 어르신의 경우 평소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서 반찬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격하게 항의하거나 예전엔 안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 다 나를 무시해라며 의심 섞인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치매의 전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자녀들은 어르신을 설득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도록 했고 초기 치매와 함께 감정 조절 기능 저하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진단 이후 어르신은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했는지를 알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실 정도로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테니스 공을 손에 쥐며 집중력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영상통화도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한 신호는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쉽게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전두엽 기능 저하에 의한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매 초기 증상의 6번째 이야기, 70세 여성 이은자 어르신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은자 어르신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혼자서 아침 산책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이웃과 나누며 나름 바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서 자꾸 어지럽고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문턱을 넘다가 발이 꼬여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무릎이 약해졌거나 혈압 문제겠거니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병원에서도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비타민도 챙겨 드셨지만 이상하게도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증상은 계속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왜 그런지도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하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집안에서 줄넘기를 정리하다 넘어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분명 바닥에 잘 보이는 줄이었고 항상 지나던 공간이었는데도 눈앞에 있는 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발끝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찍고 일어서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딸의 권유로 병원 검사를 받으셨고 놀랍게도 초기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기억을 잃는 병으로만 생각하지만 뇌 기능 전반이 서서히 저하되면서 시공간 감각, 움직임의 조절 능력, 심지어 신체의 균형 감각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은자 어르신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은 아침마다 혼자 거실 벽에 손을 짚고 균형 잡기 운동을 해오셨는데요. 예전에는 손끝으로 살짝 지탱하며 걷는 동작도 큰 무리 없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벽이 없으면 아예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 정도로 균형이 흐트러진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특히 실내 바닥에 일자로 놓인 줄 위를 발끝과 뒤꿈치를 맞대며 걷는 동작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치매는 뇌의 시상하부와 전정계의 연결을 약하게 만들어 몸이 중심을 잡는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은자 어르신처럼 평소 걷는데 큰 문제가 없던 분도 갑자기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거나 휘청이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진단 후 어르신은 낙상 예방 교실과 인지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아직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속상하긴 하지만 조금씩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오늘도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줄 위를 따라 걸으며 작은 성취를 쌓아가고 계십니다. 6번째 이상한 신호는 균형 감각이 자주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비틀거리거나 평소보다 자주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자체가 뇌의 기능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중 7번째 신호에 대해 경상남도 진주의 78세 남성 장서구 어르신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서구 어르신은 원래 책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머리맡 스탠드 조명을 켜고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책을 읽다가 중간에 문장을 자꾸 놓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글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몰입하셨는데
요즘은 같은 문장을 몇 번씩 다시 읽게 되고 방금 읽었던 내용을 금세 잊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날 책을 덮으면서 내가 이 책을 왜 읽고 있었더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신의 취침 루틴이 점점 흐트러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원래는 책을 덮은 뒤 조명을 끄고 편안히 눈을 감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스탠드를 켠 채로 잠이 들어 있었고 어느 날은 책을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 베개 밑에 펼쳐진 채로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새벽녘에 깨어나 화장실에 가려다 조명을 끄는 걸 깜빡해 밤새 불을 밝힌 채로 계셨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가족들이 보기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석우 어르신은 내가 나를 잃어가고 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웠던 건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잠드는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은 원래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있었지만 요즘은 새벽에 자주 깨고 낮에도 피곤함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결국 가까운 신경과에서 상담을 받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습관과 일상의 루틴이 흐트러지는 것 또한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책을 덮고 조명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단순한 깜빡함인지 아니면 뇌의 기능 저하로 인한 변화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석우 어르신은 진단 이후 치매 전문 간호사와 함께 수면 루틴을 점검하고 인지 훈련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책은 여전히 좋지만 요즘은 읽은 내용을 바로 메모하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나를 잊지 않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변화와 그 속에서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7번째 이상한 신호는 평소 해오던 루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잠자리 들기 전에 행동이 달라지거나 일상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자체가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7가지 이야기를 통해 치매 초기 증상이 얼마나 은밀하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이상한 신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채널 지혜 노하우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와 따뜻한 사례를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예방, 건강관리,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